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0.8%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 약간 조금 흔들림이 좀 심했죠. 고가는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찍고 나서 하락폭이 좀 거칠게 나왔고, 여기 3월 20일 날 하락폭을 보면 한 10% 정도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세론이라고 하죠.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거.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수급이 꼬이는 데서 나오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쵸?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 폭이 꽤나 진행이 됐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가격적인 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는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12시 43분, 미증시 장중인데 내용을 보시면 고가, 그쵸? 고가가 2만 한 1,1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가격은 17,500포인트 정도, 15%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보세요. 고가부터 저가까지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다시 회복했다는 점. 지금 미증시보다 한국 시장이 강하다.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안 빠지는 게 중요한데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요걸 알테오젠이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그 우려감은 주가가 먼저 반영함으로써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오진 않았다. 하지만 주가는 빠졌다. 요 내용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한국 시장에 먼저 적용을 시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증시가 빠지는데 하락은 했지만 미증시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거버넌스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먼저 빠지고 경기는 안 좋은데 다시 올랐다는 점. 이건 뭐가 돼요? 선반영됐다. 그럼 알테오젠을 지금 말씀드렸었던 미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알테오젠의 지금 움직임은 뭐가 나오는 거냐? 앞으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그것도 연 1조 원 규모의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이건 확정된 확정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치는 뭡니까? 머크와의 계약권, 그리고 여기서 추가됐죠.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규모 자체만 보면 머크가 훨씬 더 큽니다. 2배 이상 커요. 머크는 4.7조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략 2조 원이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계약이지만 긍정적인 내용은 범용적이다. 머크와의 계약권은 키트루다 SC, ALT-B4를 키트루다에 접목시켜서 키트루다 SC라고 부릅니다. 이거 하나인데 AZ 쪽으로 들어가는 건 항암제 다수에 적용이 된다.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내용. 자, 이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특허 관련된 문제는 뭐 크게 없을 거라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AZ와 계약. 아스트라제네카도 빅파마예요. 특허 리스크 종지부 찍나. 그렇죠? 할로자인과의 문제점이죠. 자, 내용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알테오젠, 아스트라제네카와 2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계약 규모를 9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에서 2조 원은 아스트라제네카, 5조 원 정도는 머크, 이것만 합치더라도 7조 원 정도 되죠. 여기다가 다이치상교, 이쪽은 뭐예요? ADC. 그렇죠? 이래서 대략 전체 계약 규모는 9조 원 정도가 됐다. 그리고 알테오젠과의 계약은 로열티 계약입니다. 그래서 연간 1조 원 정도. 일회성 이익.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라이센스 아웃, LO 계약이라고 하죠. LO. 요건 일회성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들어오고 끝이에요. 보통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머크와의 계약건이 나오면서 24년도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요. 앞으로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즉, 연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매출로 잡히고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 거냐? 법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주가는 왜 빠졌느냐? 이때 당시에 한국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쵸? 주도주가 변경됐다기보다 기존의 주도주가 너무 강했었는데 그 강한 움직임을 약간 상쇄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 이쪽에서의 수급이 살짝 돌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단순히 수급이 좀 꼬이면서 발생한 거지 알테오젠에 대한 뭐 전망치가 바뀌거나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뭐 다 올랐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 20조가 말이 되냐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는 항상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모두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점이 하나 있죠. HLB. 제가 실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이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HLB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하한가를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FDA 또 불벌났거든. 작년 5월 달일 겁니다. 대략 한 10개월 정도 전이겠죠. 그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었냐면 애초에 고가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가를 낮춰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허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고 나서 계속 이 자리를 횡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를 만들지 못했다. 52주 신고가를. 즉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막대한 자금을 댈 쪽은 세력입니다. 즉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쪽 구간에서 등락은 있었지만 그쵸? 단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 매매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왜 굳이 HLB 이야기를 드리면서 알테오젠에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저는 바이오 종목을요. 그쵸? 24년도에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도 지금 올해 초반인데 알테오젠을 제가 1월과 2월 달 매수 구간 잡았고 21일 금요일까지도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실제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왜 하느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다. 이건 뭐예요? 세력들의 움직임. 개인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서 달라붙는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 보세요. 1조 6,530억.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 단위의 거래대금을 개인은 아무리 그래도 못 일으킵니다. 세력들이 도화선을 탁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도 1조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3일 연장으로 터졌죠.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온 거예요?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온 거다. 근데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가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제가 확인하는 과정, 이따 제가 매매한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굳이 잡은 이유는 단기간에 하락폭이 크고 그리고 반도체의 시세가 즉 추세가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해서 대략 한 5%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었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닉스를 매수해서 이틀째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일단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돌아서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그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시세가 즉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시세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구간에서 그쵸? 제가 알테오젠을 여기 계속해서 매매를 했는데 마지막 요 시세를 못 먹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쪽 구간도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쵸?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62평 정도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는 타점에 대한 부분, 그쵸? 알테오젠이 지금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뭐 시장도 많이 불안하고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계속해서 뒤 흔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불안하실 텐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가 내렸다. 미국 시장이 15% 내렸다. 만약에 20% 이상 내려가잖아요.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이미 저점,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4월 2일 트럼프가 얘기한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 이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쵸?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없다. 일반 종목이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쵸?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뺀다?
경기 침체, 코로나급의 무언가가 나왔을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보다 강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왔고, 저는 여기 1월과 2월 달에 또 매수 타점을 잡았고,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매는 조금 많았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주로 잡았고, 3월 21일, 그쵸, 금요일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어때요? 4만 300원의 매수 타점을 잡았고요. 제가 장 시작 전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매매할 수 있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21일 하나오션 시장가 매수 시가 체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알테오젠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구간 잡았다. 그리고 뭐 소폭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등락은 있지만 계속 신고가 구간, 그리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점, 알테오젠은 시세가 진행 중이다.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하는 과정,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이격을 좁히는, 신고가 이후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하락이었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다?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뺏긴 결과다. 수급이 약간 꼬여 있다. 하지만 그 수급이 꼬여 있는 과정에서 내가, 그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등락 구간이 필요한데, 그 등락 구간의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중에서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2월 5일 날 제가 5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어요. 이 마지막 시세를 못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격이 너무 벌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그 차익을 받고 수익은 36%, 45%, 57%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작업한 결과입니다. 대략 수익 구간은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고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이격을 좁혔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은 결과 오늘도 충분한 수익 구간 7만 500원에 매수해서 거의 한 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올려보시면 여기 3월 21일 하나오션 정확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렸다는 점. 알테오젠 마찬가지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알테오젠 딱 쳐보면, 그쵸,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 밑에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자, 금요일도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1월과 2월 달 가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놨다는 점. 차익은 없었습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일단 차익 구간을 잡아놓진 않았고,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그 비중을 늘리는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하나오션 매도를 하고 나서 뭘 만들었느냐.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아까 전에 제가 하나오션을 매매하면서, 그쵸, 2월 초까지 딱 보고 팔았죠. 근데 삼성중공업을 2월 6일 날 매수해서 3월 19일까지 보유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자. 자, 그럼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 조정 구간일 때 공부를 하시고요. 타점 스스로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한 주가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미증시가 다 빠졌기 때문이고, 미증시도 만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갈 때가 됐다. 그럼 그 변동성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쵸? 삼성중공업 보면 몇 프로입니까 이거? 그쵸?
대략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7% 정도.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떨어지고 이격도가 좁혀졌을 때 매수 구간을 잡고 하루에 5%. 아직까지 차익을 본 건 아니에요.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찍혀 있는 건 매도 수익률입니다. 57%, 45%, 36%. 그쵸? 매수에서 S 매도, 셀. 이렇게 매도까지. 그쵸? 요거 바이앤셀 화면이라고 합니다.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지만, 자, 알테오젠이 등락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HLB가 지금 하한가를 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맞춰서 그대로 뭐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기회입니다. 바이오 쪽에 떨어질 때 이쪽 구간에서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